안녕하세요. 랜선 오디오전 시간의 장현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어서 이창훈 아나운서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좀 밝게 갑시다, 우리. 그런가요? 네. 좋죠. 네. 안 그래도 네. 이창훈 아나운서랑 저랑 케미가 좋다는 댓글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은 댓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소수의 댓글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창훈 아나운서 리액션이 찰떡이에요. 어떤 팬이지? 내가 뭐 드려야겠는데.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가요? 커피라도 네네. 좀 한 잔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창훈 아나운서랑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바로 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창훈 아나운서 무용 공연을 관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에 오! 2021년 9월에 성남에서 있었던 네. 무용 공연에 그 한마음 축제. 네. 무용인 무용이네. 한마음 축제라고 네. 하는 그거 갔다 오셨구나. 그때 공연을 그냥 단순히 공연을 관람만 하러도 갔지만 네. 공연에 이제 현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띠고 다녀오셨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공연이 있을 때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여러 분씩 동원하듯이 모집을 해서 가시는 모양새가 사실상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동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용이라는 공연을 마주할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용이라는 이 예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즐겁다, 신난다, 재밌다, 흥미롭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동원이든 무엇이든 경험할 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그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네. 무용 공연 해설, 그러니까 음성으로 공연의 내용을 무대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그 해설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음성 해설을 통해서 보러 오도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정확히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대부분의 시각일 거예요. 무용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시각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요소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대중들이 함께 누리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그리고 그 공연 예술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 몸과 또 나의 어떤 몸의 동작들을 바꾸는 다른 사람들의 몸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회가 누군가의 그냥 간편한 생각들, 에이 뭐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한마음 축제 공연 보러 가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터치 투어라는 거를 한다면서요? 네, 가기 전에 30분 정도 시간 이전에 함께 온 시각장애 무용 관람객들을 중심으로 터치 투어를 했어요. 토슈도 만져보고. 토슈즈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든가요? 뾰족뾰족한 게 이것이 발이 들어가나 생각도 했었고. 저는 진짜 보기만 했지 만져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바닥에 한번 쿵쿵 해봤더니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쿵쿵 울려요? 딱딱해요? 약간 톡톡톡 소리 나요. 톡톡톡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질감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얇고 보드랍고 비단으로 그렇죠. 발을 싹 감싸는 것 같이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토슈즈가. 네. 근데 실제로는 좀 딱딱하군요. 그 느낌, 소리 느낌이 바닥에 댔을 때 예. 톡톡톡 딱딱한 느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리나 발들 보면 발가락이 엄청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신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했었고, 그걸 만져보면서 야, 이 동작들을 하기가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체감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토슈즈 말고 또 체험해 보신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점자로 된 종이를 그 점자로 된 설명들을 만져보면서 예, 예. 그다음 발레 옷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의상들 이렇게 모양들도 만져봤던 기억도 나고. 네네. 발레복 여성 발레복이던가요? 네.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2년 전이기 때문에. 그 편에 발레복을 입은 여성 발레리나의 사진을 배경으로 지금 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반듯한 자세로 서서 가슴부터 목선, 얼굴까지를 약 45도 정도 뒤로 딱 젖혔고요. 이야. 그 다음에 두 팔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 뒤로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근데 의상이 좀 연습복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접시처럼 활짝 펴지는 치마. 이건 이제 튜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상의에는 민소매로 딱 붙는 요런 의상, 요런 차림인데 지금 이무용수가 토슈즈는 안 신고 타이즈만 신은 상태예요.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제가 가장 이제 의미 있었던 건 네. 세세하게 뭘 만졌다, 뭘 했다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남아요. 2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단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무용을 관람하기 전에 먼저 조금의 어떤 이제 미리 보기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매우 의미 있었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이제 공연에 들어가서 한 6개, 7개 공연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연 한 3개, 4개 정도가 이제 음성 해설이 제공되는 공연이었어요.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일부만. 네. 그건 좀 아쉽네요. 그거는 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연에 있어서 이제 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뭐 발레도 있고 한국 그렇죠. 무용도 무용은 있고. 크게 이제 한국 무용하고 네. 발레하고 네. 현대 무용하고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대충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무용에 대한 설명들이 대체로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성 해설에서 자체가. 내용이. 네, 행동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행동이 표현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작들이 전달이 되는데 동작들은 잘 이렇게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그것이 표현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안무가 어떤 의미를 담고 만들어져 있는지 네. 그 감상 포인트가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인가요? 네, 해시태그 포인트들이 좀 딱 짚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근데 되게 그렇지만 좋았던 거는 그 다양한 모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려주니까 무대에서 뭔가를 열심히 표현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박수를 받고 있는데 그 표현을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에 남네요. 네. 전문 무용수분들이랑 이 공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하고 탐구하고 고민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게 여겨졌던 것이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무용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였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무용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사전에 그 터치투어에 설명을 한다거나 미리 그 정보들을 그 관객들한테는 좀 사전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발레에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동작이 뭐냐면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이거든요. 네.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한 발은 뒤로 뻗으면서 두 팔의 동작을 옆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펼치면서 네. 균형을 잡는 이런 동작을 아라베스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발레 공연을 보니까 이 동작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터치 투어 같은 때에 이런 동작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해서 하면은 조금 더 가깝게 아라베스크라는 말이 나면 아까 해봤던 그 동작하고 좀 빨리 이해할 수 있겠다. 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해설 이해가 가는 것처럼 저도 무용에서 중요한 그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발레에서 그런 네. 것들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미리 알아야지 그런 설명들을 좀 축소하고 실질적인 좀 의미 있는 설명들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예 공연 해설을 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때마다 네.
용어 해설과 더불어서 동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네. 무대에는 어떤 것이 배치가 돼 있는지, 세트는 어떤지, 조명은 어떤지 이런 것들과 함께 무용수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재구성, 오로지 그렇죠. 구성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에만 집착하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네네네. 다양한 종합 예술이니까 그렇죠. 다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감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이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빨리 잘 캐치하시네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즘에 음성 해설, 오디오 해설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폭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관들에서 뮤지컬이나 연극 또 무용 뭐 오페라라든지 이런 공연장에서 음성 해설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네. 이게 상용화돼서 언제든지 찾아가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일회성으로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보란 듯이 하고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사실 이거는 저는 폭넓게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장애인의 문화 활동이나 창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헌법에도 적혀 있어요. 법령에도. 네. 예. 그런데 그냥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1년에 한 번 공연 펼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인원을 모집을 해서 단체로 가서 관람한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거라도 해주니 고맙죠. 전 둘 다 별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법적과 제도적으로도 요즘에는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공연이 계속 상용화됐을 때 이런 방식의 이제 공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것 같아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럼요. 네, 차별금지법 등등 해서.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사용자들 자체가 수용자들 자체가 또 이런 공연을 보고서 그래서 공연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개인의 또 결단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공연을 만드는 사람과 당사자들 간의 수용자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번의 그 대화, 소통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 당사자 갔는데 공연장에 갔는데 뭐 표를 예매하는 게 만약에 뭐 키오스크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아유, 어렵죠. 그 들어갔는데 안내를 안 해줘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런 물리적인 접근성과 정보의 접근성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이런 방식의 것들이 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같이 한 걸음씩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방향성이라고 봐요. 네. 단순히 내가 선의로 이런 걸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동원돼서 가는 방식은 사실 너무 이젠 예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실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람을 하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공연 영상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집에서 랜선 오디오 전시관을 통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다른 OTT군요. 저희 오디오 작가 협동조합 랜선 오디오 전시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공연들, 영상, 영화, 드라마 모든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리고 도서까지 언제든 원하면 가까이 손닿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관람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네, 많은 분들 댓글을 달아야겠네요. 그렇겠죠. 댓글 하면 선물 주나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댓글 달아주시면은요, 좋은 댓글 골라서 네. 이창군 아나운서가 커피 쏩니다. 우와, 잠깐만요. 우와, 결정 났어. 편집! 자, 그러면은 오늘
무용에 대해서 이창원 아나운서랑 예전과 다르게 좀 진지하게 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미리 예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얘기 나누었듯이 무용 무대 공연에 대한 해설의 맛보기. 여러분 이런 공연 해설을 어디에서도 쉽게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해설 분야는 바로 이런 공연까지도 섭렵하여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를 했거든요. 오, 지금 깜짝 손님인가요?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리따운 전문 무용수가 거기까지만. 왜냐면 지금 이거 다 안 듣고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예고는 없었던 걸로 하고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용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 오디오 전시관의 장현정이었고요. 네, 여러분 이창훈이었습니다. 조태꿀! 조태꿀!